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객체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 객체 일종 중에 하나인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배열이라는 개념을 배울 겁니다. 배열도 결국에는 객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객체랑은 조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제 배웠던 그 객체라는 개념은, 객체는 얘는 뭐냐면 속성들의 집합이에요. 속성들의 집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A 사람 1이라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A 사람 1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이름, 뭐 홍길동,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나이는 뭐 20살. 그 다음에 뭐랄까요? 취미는 뭐 볼링,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속성들의 집합이란 말이죠. 이름, 나이, 취미.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속성, 나이라는 속성과 취미라는 속성. 이런 식으로 속성들의 집합이라면 이 배열이라는 녀석은 뭐냐면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데이터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속성과 데이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속성이고 속성과 데이터로 표현이 되거든요. 객체 같은 경우 속성, 데이터, 속성, 데이터, 속성, 데이터. 근데 배열은 데이터만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 20 볼링 이런 식으로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배열을 한번 써볼 건데, 자, 배열 같은 경우는 선언하는 것 또한 똑같습니다. 여기다가 뭐 제가 ARR이 할까요? 아니다. ARR이 이제 어레이가 배열이라고 하는데, 자, 객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A 사람 1 한 다음에 중괄호를 썼다면 배열은 여러분들이 대괄호 문법입니다. 대괄호 문법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객체와 배열에 대한 차이점이 또 두드러지는 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열 같은 경우는 데이터들의 집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홍길동, 그 다음에 뭐 20,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볼링. 자, 이렇게 썼어요. 자, 보세요. 객체 같은 경우 어떻게 쓴다고요? let A 사람 1. 그 다음에 사람한테 뭐가 있죠? 이름, 아까 이름 있다 했죠? 이런 식으로 뭐 블라블라, 나이, 블라블라, 그 다음에 뭐 취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죠? 심표.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이름이고 이게 나이고 이게 취미구나 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는 있지만, 객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알아볼 수가 있지만 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레 짐작해서 홍길동의 이름이고 볼링이 뭐 취미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20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20이 나이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기타 다른 걸 말하는지 요 배열만 봐서는 모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객체하고 배열 간에는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배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얘도 담을 수 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때는 이 배열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담지 않고,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보통 많이 담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얘가 뭐 홍길동 담았다, 20 담았다고 볼링 담았다고 뭐라고 하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게 되면 개발자도 헷갈려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여러분도 헷갈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과일들의 집합이라 할게요. 과일이 뭐예요? PRU 맞나요? PRUITS. 자, 과일이죠. 과일과는 뭐가 있어요? 사과, 그 다음에 바나나, 그 다음에 뭐 딸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열은 보통 공통적인 데이터를 담을 때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사용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배열 요소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열 요소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사과, 바나나, 딸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숫자를 셀 때 몇부터 세죠?
1부터 보통 센단 말이에요. 1, 2, 3 이런 식으로 세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밍은 그러니까 코딩은 무조건 커래요. 컴퓨터는 무조건 첫 번째를 몇으로 세냐면 0으로 셉니다. 즉 우리 눈에는 얘가 1번째, 2번째, 3번째라고 생각을 하지만 컴퓨터는 얘를 0번째, 1번째, 2번째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여기다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0, 1, 2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뭐라고 한다고요? 인덱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첫 번째, 즉 0번째 인덱스에 접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쓰냐? 콘솔 로그에다가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푸르 쓴 다음에 푸르츠에 대가로 쓴 다음에 0번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보이죠? 사과가 출력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과가 출력이 된다. 사과가 출력이 된다. 자, 당연히 여러분들이 1번째 접근하면 당연히 뭐 출력되겠어요? 그렇죠? 바나나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뭐 출력되는 거야? 딸기가 출력이 되는 거야. 즉 배열은 배열은 보통 공통적인 데이터를 묶을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열은 배열 보통이라 말 빼줍시다. 그래서 공통적인 데이터, 즉 사과, 바나나, 딸기, 과일이라는 결국엔 집합이잖아요. 그렇죠? 그 집합을 묶을 때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열의 이런 걸 요소값 데이터라고 하는데 배열의 각 요소값에 접근할 때는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요소의 인덱스로 접근할 때는 각각의 배열의 요소값이라죠. 배열의 요소값 접근할 때는 각각의 요소의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0번째, 1번째, 2번째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열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여러분들 배열 집합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도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과목이라는 게 있다 해볼게요. 과목이라는 게 있다 해볼게요. 과목에는 뭐 국어, 그죠? 그 다음에 뭐 수학, 뭐 영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담을 때는 이런 배열을 사용한다. 공통적인 데이터를 묶을 때 배열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숫자들의 집합을 좀 담고 싶다.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 배열이라고 써볼게요. 숫자 배열. 자,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let ARR 뭐 넘버스라 해가지고 넘스라 해도 됩니다. 넘스. 저는 근데 보통 ARR이라고 쓰는 편이니까. 자, 여기다가 10 담고 20 담고 30 담고 40 담고 50 이런 식으로 담아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담게 되면 각각 10, 20, 30, 40, 50이 담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콘솔 로고에서 ARR 이거 출력만 해도 어떻게 나온다? 10, 20, 30, 40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들어있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0번째 인덱스에 접근할래, 그러면 여기다가 0번째 쓰게 되면 10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배열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여기다가 배열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솔 로그에서 배열의 길이를 구하는 게 있는데, 자, 얘는 뭐냐면 length라는 게 있어요. length. 자, length가 뭐죠? 길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ARR length라고 쓰게 되면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냥 요 녀석의 길이 5랑 똑같은 거예요. 5. 그죠?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쓸까요? ARR 배열의 길이. 자, 저번에 배웠던 백틱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달러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ARR 배열의 길이 해가지고 5가 나온다. 5랑 똑같은 거예요. 5.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이제 랭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녀석의 길이랑 똑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열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배열의 길이를 딱 정해놓으면 얘는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고정이라는 건 무슨 말이면 이거 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는 유연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넣게 되면 알아서 늘어나요. 이 길이가.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여기다가 콘솔 로그 배열 사용법이라고 써볼게요. 사용법. 배열 사용법.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배열 사용법이니까 뭐 배열의 길이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죠? 랭스는 뭐예요? 배열의 길이를 반환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열의 길이를 반환해준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어쨌든 배열 사용법 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숫자 배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푸시라는 게 있어요. 자, 푸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배열의 데이터 추가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추가.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뭐 ARR에 자, 푸시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여기를 60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60 딱 하게 되면 콘솔 로그에서 AR을 출력해보면 이 60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요 배열의 요소의 마지막 부분 보이죠? 60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요 배열의 앞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다가 뭐 요거는 자주 쓰이진 않는데 뭐가 있냐면 언시프트라는 게 있는데 요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열 같은 경우도 사용 방법을 잘 기억이 안 나면 제가 올려드릴 거니까 이거 보시고 그대로 여러분들 거에 적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배열의 처음에 요소값 추가. 얘는 마지막에 무조건 푸시는. 근데 언시프트라고 여러분들이 쓰죠? 얘는 0이라 할까요? 언시프트를 쓰게 되면 배열의 맨 앞에 0이 이렇게 추가되는 거 보이죠? 0이 이렇게 추가된 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특정 부분만 그 배열의 요소 값들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슬라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슬라이스. 그래서 배열의 특정 인덱스부터 특정 인덱스까지 의 요소값 출력. 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RR 슬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슬라이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보면 0, 1, 2, 3, 4, 5, 6이잖아요. 0, 1, 2, 3, 4, 5, 6. 그래서 내가 0번째부터 난 2번째까지 데이터를 가져올래. 그러면 0번째에서 2번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얘를 제가 또 이제 배열에 이런 식으로 담아 볼게요. 얘는 AR2라고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AR2. 그러면 콘솔 로그에서 AR2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요 ARR 슬라이스 0번째, 2번째 보이죠? 그쵸? 제가 그리고 말씀드린 게 이는 특정 인덱스가 지금 2번째라 해가지고 2번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인덱스 마이너스 1까지의 요소값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0, 1, 2면 얘잖아요. 20. 그죠? 20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1. 요 녀석. 그러니까 0, 1, 0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20까지 출력하고 싶다 하면 3이라 써줘야죠.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자주 쓰이는 사용 방법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자주 쓰이는 것만 지금 알려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뭐 더 궁금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콘솔 로그에서 반복문을 이용한 배열 순회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포문이에요. int i는 0. int를 제가 다른 언어 헷갈려서 let i는 0. 자, 왜 제가 0이라 쓸까요?
시작 인덱스가 뭐기 때문에 0이잖아요. 그죠? 시작 인덱스가 0이기 때문에. 지금 인덱스가 0, 1, 2, 3, 4, 5, 6이죠. 그죠? 길이가. 그러면 여기다가 i가 어디까지? 자, 는 6 이렇게 하면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인덱스가 얘가 지금 요 녀석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갖고 놀려고 하는 얘가 얘란 말이에요. ARR. 그럼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인데 인덱스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건데 근데 얘 마지막 인덱스는 몇 번째? 1, 2, 3, 4, 5, 6, 7. 그죠? 1, 2, 3, 4, 5, 6, 7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길이가 7이니까 이거를 7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 마지막 인덱스는 0, 1, 2, 3, 4, 5, 6. 즉, 여섯 번째가 마지막 인덱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죠.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콘솔 로그에서 ARR의 인덱스로 접근해서 우리가 출력할 수 있다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0번째 0, 1, 2, 3, 4, 5, 6, 7, 8, 90도 이렇게 삭제라니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정이래.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아니라 지금 보면 7은 제가 계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배열의 길이가 만약에 늘어나면 이 7로 안 되잖아요. 만약에 뒤에 뭐 70, 80, 90이 늘어나 버리면 7로 고정이 됐기 때문에 딱 7 전까지는 여섯 번째 인덱스까지만 나오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그 녀석의 길이가 알아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건 그렇게 쓰면 어떻게? 랭스 쓰면 된다 했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7이죠. 그쵸? LENG. 그쵸? 7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녀석의 길이는. 그러니까 7 전까지 깔끔하게 출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배열의 길이가 만약에 추가돼도 얘가 알아서 그 길이를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자, 순회 버전 1. 자, 그 다음에 순회 버전 2. 자, 버전 2는 어떻게 출력할 수 있냐면 요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포문인데 이런 걸 보통 향상된 포문이라 하거든요. let num이라 쓸게요. number. 그 다음에 of ARR이라고 쓰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ARR의 0번째 값이 여기 들어가서 실행. 1번째가 들어가서 실행, 2번째가 들어가서 실행, 3번째가 들어가서 실행, 4번째가 들어가서 실행됩니다. 자, 콘솔 로그에서 여기다가 num이라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보이죠? 똑같이 0, 1, 2, 3, 4, 5, 6, 7, 8, 90, 60이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을까요? 네,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뭐 여러분들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쓰는데 자, ARR이잖아요. ARR.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거는 배열만 사용하는 건데 포이치문이라는 게 있어요. 얘도 반복문이랑 똑같아요. 근데 사용 방법이 조금 달라요. 포이치 쓴 다음에 소가로 쓰시고 여기 안쪽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함수가 들어갑니다. 소가로 arrow 펑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는 뭐가 생략된 거냐면 사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펑션 소가로 중가로 이게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펑션을 생략을 하면 뭘 쓸 수 있다? arrow 펑션 쓸 수 있다 했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콘솔 로그. 근데 내가 출력하는 게 num이니까 num을 4개 변수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num을 4개를 쓴 변수로 받고 이런 식으로 출력해주면 num을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보이죠? 똑같이 나오는 거.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어차피 지금 이렇게 콘솔 로그 하나 있는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다? 중괄호 안쪽에 이 중괄호 안쪽은 이 중괄호는 함수예요, 함수. 여러분들 이거 소괄호 포함해가지고 함수예요. 근데 얘를 줄여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괄호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나오는 거죠. 한 줄짜리로 출력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반복문으로 순회 출력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3줄이란 말이에요. 뭐 중괄호 생략하면 얘도 한 줄짜리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써도 된다. 그러니까 배열만 이렇게 포이치문 해가지고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이거는 여기다 쓸게요. 자, 뭐가 있냐면, 인덱스 오브라는 게 있는데, 인덱스 오브라는 거는 뭐냐면, 배열에서 요소값, 특정 값 찾는 거. 특정 요소값 찾기.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찾으면 돼요. 여기다가, find, num이라 쓸게요. find num. 찾는 뭐 숫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AR에다가 뭘 쓸 수 있냐면 index of라고 쓰시고 나는 뭐 60이라는 값이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 찾고 싶어. 그러면 60을 얘한테 주게 되면 얘가 알아서 몇 번째 있는지 알려줍니다. 여기다가 console log 60의 위치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find num 이런 식으로 줘볼까요? 그러면 60이라는 값에 그 위치를 반환해서 여기다 줍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60의 위치가 지금 6번째 있다. 그죠? 60의 인덱스라 쓸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데이터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데이터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특정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알고 싶을 때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굉장히 길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인덱스를 다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특정 데이터 요소가 뭐 한 36번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배열 본 다음에 뭐 몇 번째 있는지 일일이 다 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언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특정 인덱스가 127번이래요. 막 180번이래요. 그거 언제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덱스 오브라는 걸 쓰게 되면 배열에서 특정 요소 값을 특정 요소 값의 인덱스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얘네 같은 경우는 이 녀석들은 뭐가 안 되냐면 이건 알면 좋은데 얘는 역순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역순 출력이 불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역순 출력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역순으로 출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다 알 필요 없고 그냥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만. 배열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정순순회죠. 정순이라는 거는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순회한다는 게 정순순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배열 역순순회라고 해볼게요. 배열 역순순회. 자, 역순순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상된 폼은 포H는 못 써요. 어쩔 수 없이 얘를 써야 돼. 예. 그러면 인덱스가 몇 번째부터 출발해야 돼? 지금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7번째 인덱스에 출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무조건 6번째. 그래야지만 6번째가 얘 60 말하는 거잖아요. 60. 여기서부터 출발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얘를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얘가 0번째까지 가야 되잖아요. 0 한 다음에 요걸 수식을 바꿔줘야죠. 근데 이렇게만 써주면 안 되고 i 마이너스 이렇게 써줘야죠. 지금 그 무한 루프에 걸려버렸어요. 재빨리 꺼줘야 돼. 이렇게 무조건 마이너스 해줘야죠. 보이죠? 마이너스 해주니까 60부터 출력이 지금 되고 있는 거. 그래서 60부터 출력이 되는데, 근데 어쨌든 출력이 되지만 지금 6도 우리가 계산한 거잖아요. 우리가. 얘는 잠깐 요렇게 바꿔볼게요. 세팅스 들어가서 이거 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60도 우리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60이라는 게 6도 우리가 찾아서 쓴 거잖아요. 그럼 얘 뭘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자, ARR 랭스가 뭐라고요? 그게 배열의 길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7이잖아요. 7번째 인덱스 있어요, 없어요? 얘는 인덱스의 마지막은 6이란 말이에요. 0, 1, 2, 3, 4, 5, 6.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반복문을 이용해서 배열을 역순 순회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배열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배열이 뭐다고요? 결국에는 공통적인 데이터를 묶을 때 사용하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열의 요소값을 접근할 때 각각의 요소의 인덱스로 접근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왜 이 배열을 설명을 드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거는 이걸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DIV가 예를 들어 7개가 있어요. 이거는 퍼블리셔들이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만약에 이 DIV 전체 DIV를 조작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CSS로 한다면 W 200픽셀, 높이 200픽셀,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는 있겠죠. 마진 20픽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div 전체를 자바스크립트로 조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써야 된다? 다큐먼트, 그 다음에 get, 엘리먼트 by 태그 네임, 그 다음에 소괄호 div. 자,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얘네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배열 형태로 접근이 됩니다. 배열 형태로. 콘솔 로고에서, 그래서 저번에 이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다가 divs를 써볼까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얘네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이죠? 0번째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도 객체 형태로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얘도 0번째, 1번째, 2번째란 말이에요. 지금 보이죠?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만약에 0번째 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 모든 div의 색상을 다 바꿔줘야 돼요. 뭐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그러면 div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0번째는 얘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 녀석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스타일을 입힐 건데 백그라운드 컬러를 예를 들어서 블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의 색상이 바뀌는 거죠. 근데 자, 이걸 여러분 배열을 몰랐을 때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배열을 배웠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런 게 가능한데, 자, 그럼 만약에 반복문을 이용해서 내가 이 녀석들의 색상을 다 바꿔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let div를 써볼까요? 그 다음에 of divs, 그죠? 그 다음에 div style,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한 겁니다. 잠깐. 이렇게 하면 모든 녀석이 색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제 HTML을 조작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걸 배열을 몰랐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녀석이 무조건 배열 형태로 잡힙니다. 배열 형태로. 완전한 배열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배열 형태로 잡히기 때문에 배열을 이용하면 이런 식의 반복문을 이용해서 요소값에 처음부터 끝까지 접근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배열을 알려드린 거고, 배열을 이용하면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